야 쟤들 장사 잘 된대, 돈 많이 벌었대, 그런 칭찬들이 있는 와중에 속은 완전히 골마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들한테 자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체적으로 몰입하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빨을 까고 있는 동시에 아 일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극장이라는 업태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어떤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벽, 그럼 되잖아.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네, 계획이 있고. 개처맞았습니다 진짜. 지금도 두드려 맞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맘대로 만드는 간의 수건 팟캐스트 사고실험.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성수동 한복판에 30석짜리 영화관을 만든 분을 모셨는데, 저도 이 공간에 가봤지만 굉장히 일단 특색이 있는 공간이고, 근데 이거 돈이 되나? 이거 운영한 사람은 부유한 독지가인가? 이런 그러니까 궁금증들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무비랜드의 모춘 디렉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고실험 라인업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제가 낄 만한 사람인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회자는 여기 앉았을 사람인가 이 질문부터 먼저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오해나 어떤 고정관념 타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새로 올라온 영상 봤잖아요. 네, 채널 복귀 영상. 네, 그 잔디밭에서 찍은 거. 그거 보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발걸음에 네. 이런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왜 마이너리그? 근데 마이너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아, 마이너 중에 네. 골목 대장. 저도 마이너 중에 이제 마이너 벗어나려고 하는 네, 것 저는 같은데. 마이너에서 행동대원 정도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내지는 무비랜드라는 공간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아까 저는 이제 성수동 한복판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모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을 하시네요. 네. 거기서 살짝 스텝이 꼬였는데 사실은 디자이너 출신이고, 네. 디자인 일 하다가 이렇게 간판 올리고 스튜디오 차리게 돼서 뭐 기획도 하고 이렇게 얼굴도 팔기도 하고 정말 영세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진행도 하고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하시나요? 브이로그. 아. 네. 하고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성수동에 굉장히 영세한 소규모, 하지만 성수동 유일의 네. 극장 무비랜드라는 곳에서 팝콘 튀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모추님을 사실 원래 알고 있었고, 팔로우도 하고 있었고, 네. 원래 제가 알았던 건 무비랜드 이전에 하셨던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좀 뭐랄까 약간 힙하다. 한 2020년 그때쯤부터 제가 알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어우, 시작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게 오! 요 카드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요게 이제 모베러웍스에서 맞아요. 콜라보를 해서 만드신 네, 카드고, 네. 디자인을 만드셨고, 중간에 당시 모베러웍스 마스코트였던 모조라는 맞습니다. 새가 있고, 저는 얘를 왜 쓰냐면 진짜 디자인 때문에 써요. 순수 디자인 때문에. 열심히 그렸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실적이나 뭐 할인 혜택 이런 거는 맞아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디자인 원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무비랜드라는 걸 사실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신기하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은 했었고, 오픈하시고 제가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아 진짜 색깔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무비랜드가 2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포스팅을 보고 고초가 너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뭔가 꿈을 이룬 네네네. 멋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 뒤에 당연히 되게 지리하고 고난스럽고 그런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오늘은 그 시간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준비되셨습니까? 제 넋두리 장난 아닌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아까도 그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금융사랑 협업도 하고, 네네네. 더 현대 이런 데랑 팝업도 하시고, 네. 제 주변에도 팬들이 많았어요. 특히 힙스터들한테.
그 금기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감 좋으신 분들한테.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브랜드를 사실상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쵸. 무비랜드에 올인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네네. 그 커다란 의사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가? 일단 여기서부터 네. 영화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이게 우선 우리 PD님은 저희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높아심에 보시는 분들은 쟤 뭐 했다는 거지? 할 것 같아서 약간 축약해서 히스토리를. 그럼요. 저희 팀은 이제 한 6년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2020년 그 전에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소호랑 같은 회사 다니다가 정분이 나가지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둘이 네.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하고 그 보통 이직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쉬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때 이직할 때 연봉 띄우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그게 잠깐 얘기했던 그 모티브라는 유튜브 채널이고 모베러웍스라는 그 브랜드예요. 네. 정말 그 저희 소소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자. 음, 컨펌 없이 피드백 없이 그냥 꼴리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브랜드예요. 브랜드라는 말도 좀 거창하고 쇼핑몰 쇼핑몰을 만들어보자. 그때 자본금이 1,500이었습니다. 1,500을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망해도 1,500은 버릴만하다. 뭐 이 정도 포폴이 그쵸. 생긴다면 어차피 1,500 버릴 생각으로 하니까 완전 우리 취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제를 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모베러웍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에 얼마나 미친놈들인지 브랜드에 웍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러웍스. 네,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보기는 이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일에 굉장히 진지하고 일을 통해서 좀 성취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러면 우리가 티셔츠 만들어 팔면 그런 사람들 좀 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얻어 걸린 거예요. 좀 많이 얻어 걸리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국 8도에. 그래서 조금씩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물건을 만들면 구매도 해 주시고 행사를 하면 놀러 와 주시기도 하고 그때 모베러웍스가 그러니까 전파했던 슬로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사람들의 공감을 좀 많이 샀던 것 같고 또 모티비라는 그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일하시는 과정을 날것으로 생으로 약간 내보내셨었는데 왜 요즘에 인스타에 저는 뭘 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4주 안에 네, 뭘 할 겁니다. 그쵸. 네. 그게 저라고요. 그거의 시초.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접근법이 되게 생소하고 근데 신선해서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건 중에 Small Work Big Money 뭐 네. 이런 그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네. 있었고 As slow as possible. As slow as possible. 네. 기존의 어떤 경직된 구조거나 어디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했던 환경들을 좀 비틀어서 뒤집은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후련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도 그런 생각했니? 나도인데? 하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 굉장히 응원 정말로 그러니까 팝업을 하면 팝업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좌판 깔고 옷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금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팝업 하면 좀 운동회 같은 느낌 들어요. 오. 되게 묘해요. 자 3만 원입니다. 하면서 저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상담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노동자 파티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고마웠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사랑을 받으면 더 갈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더 이쁨 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조금 오바를 하게 됩니다. 더 예쁜 메시지, 더 사랑받는 메시지, 더 특이한 생각, 뭐 더 특이한 기획. 그게 저나 저희 팀을 되게 갉아먹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베러웍스라는 간판을 올리고 한 3년째 정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굉장히 큰 베뉴에서 행사도 하고 야 쟤들 장사 잘 됐는데 돈 많이 벌었대. 그런 칭찬들이 있는 와중에 속은 완전히 골마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내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거짓말인가? 나는 이걸 내가 믿고 있나? 예. 그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될 정도?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다. 사람이 웃긴 게 그런 한번 우울감?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으면 계속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체적으로 즐겁게 몰입하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빨을 까고 있는 동시에 일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팀에서 저는 리더인 거고 소호님이랑 두 분이 네네네 선배 또는 사장 뭐 아무튼 어른 그 사람이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무거운 공기 그 분위기가 엄청 저면되고 그래서 이대로는 좀 안 될 것 같다. 어떤 방향이든 틀어야 된다. 한번 업자. 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때 제 개인으로는 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외침을 허공에 외쳤어. 그러니까 이 좋은 추억 가지고 안녕.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고 그거를 말씀하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호에게 굉장히 지지치자. 지지치자.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소호가 조금 더 어른스러웠는데 괜찮고 혹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근데 북이라는 강아지가 같이 와서 네,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어가도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호가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냐? 또는 일로서 뭘 하고 싶냐를 이렇게 얘기해봐. 리스트업 해봐. 그렇게 했고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일을 해볼까? 뭐 유튜브 접을까? 뭐 유튜브를 다른 식으로 해볼까?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제 얄팍한 마인드는 뭐였냐면 소호가 제일 컨펌 안 할 것 같은. 근데 뭐 그렇게 야지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으로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어떤 상에서 제일 먼 무엇인가이고 싶었고 그러면서 소호가 컨펌 안 할 것 같은 거 해서 극장이라는 거 어떠냐라고 하니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오. 컨펌을 뭔 소리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할 수 있는 놈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발휘는 제가 했는데 맞장구를 쳐주니까 가오상 이거를 이제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일을 그냥 얄팍하게 이제 구글링 했을 때 얼마나 걸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기존 동안 쌓아놓았던 레거시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사실 되게 무겁게 작용하는 순간이 있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또 해왔던 것 같고 너무 공감했잖아요. 저도 3년 동안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뭐 사람들이 되게 사고실은 너무 좋다 막 삶에 막 도움이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나는 삶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거 만들 생각 없었지만 또 이제 뭔가 칭찬 받고 잘한다니까 싶고, 잘한다 하니까 도움 받았다니까 잘한다 하니까 그러면 또 더 잘해볼까. 근데 그러면서 심지어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 자체가 게스트 의존도가 되게 크잖아요. 이 사람 반대편에 사람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내 이름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꿀만 빨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남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나는 이제 기준을 내가 갖고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해서 사실 내가 통제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를 좀 망각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저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심지어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왜냐면 팀도 크고 뭐 이제 팬도 많고 재고도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이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거를 음. 사실 그 버튼을 누른다는 게 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가장 말도 안 되는 버튼을 이제 그럼 누르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 저는 이 정도였는데 소호가 이렇게 잡고 이러. 네. 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극장이라는 업태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어떤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벽, 그럼 되잖아. 그거가 극장의 본질인 거고, 약간 아쉽다면 팝콘 정도 하나 집어넣을까 수준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오히려 그래서 그냥 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시작을 절대 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네. 계획이 있고. 개처맞았습니다. 진짜. 진짜. 그리고 지금도 두드려 맞고 있어요. 네. 네. 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도 나중에 사실 돈이 그쵸, 이만큼 그쵸. 있으면 영화관 짓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영화관을 만들고 싶어 라는 합의까지는 두 분이서 보신 거잖아요. 네.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컨셉이에요? 아니면 돈의 규모예요? 부지예요? 이런 것들. 돌이켜 보면 이 정보를 다 아는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다시 한번 질문할 것 같아요. 진짜 할 거야? 진짜로? 이거는 되게 정성적인 건데 내 맷집에 대해서 메타로 객관적으로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저희가 2년 준비했거든요. 근데 원래 스케줄 상에서는 1년이었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공기가 늘어나면 기간이 늘어나면 돈도 그쵸.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모든 게 다 이제 더블로 힘들어지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 주변의 걱정 그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지를 보러 가도 부동산 아줌마가 그래 뭐 할 거예요? 극장 하면 안 되는데 부지 구했어. 그 의자 사러 가면 사지 마. 그러니까 상영관 좌석용 네, 파시는 네, 분들조차도 스크린 사지 마, 스피커 사지 마. 안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사줘야 그 사람이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리고 싶었으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내가 삶을 진짜 잘못 살고 지금 나의 의사결정이 나 혼자 취해서 지금 그런 건가? 세뇌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지금 이 선택은. 그래서 그거를 견디는 맷집? 근데 그렇네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주변이라고 하셔서 그냥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네네네. 친구 뭐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는 게 저도 정말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일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일이고 하수도도 필요할 것이고 네네네. 조명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스피커 그러니까 영화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외부 전문가를 못해도 수십 명 정말 만나야 될 텐데 그 수십 명이 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 예를 들면 장비하면 일단 좀 싼 거 사. 일단 준 거 사. 야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깔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파이팅으로 가야 되는데 기세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잠기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분이 혹시 또 있다면 그런 스스로의 맷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길.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사실은 우리의 자아 실현적인 목표였던 거잖아요. 네네. 두 분의. 네네. 나 이걸로 돈 좀 벌어볼래? 라고 하면 애초에 그 돈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도 얼마까지인지 몰랐던 나의 의지, 측정할 수 없는 나의 맷집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되게 네네. 계속해서 그걸 자각하게 되는 게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좀 다른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한테 아직 무비랜드 설명이 또 충분하게 안 된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신작 상영을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멀티플렉스 이런 극장과 전혀 다르고 무비랜드는 구작을 트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공간을 만들었어라기보다도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들. 제가 맞습니다. 네. 그 무비랜드라는 곳이 네. 운영되는 시스템을 잠깐 네. 썰을 풀어드리면 보통 한 달에 4편에서 5편의 영화를 상영을 해요. 네. 그게 루틴하게 돌아가는데 그 영화를 고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모십니다. 큐레이터 네. 분들을 계시죠.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요. 큐레이터 모시고 살아오면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또는 인상적이었던 영화 있어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고 그거를 라디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영화들을 상영하고 그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간이 있고 영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관점도 어떻게 보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극장이라는 형태를 운영하지만 어떤 영화를 고를까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모실까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말씀하신 구작을 상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살아오면서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신작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객원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 그쵸, 그런 매달 한 분씩의 배우 박정민 씨, 이재훈 씨 이런 분들도 네네네. 큐레이터를 하셨었고 네네. 이제 그렇게 그럼 굴러가는 곳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나 반대 같은 것들을 뚫고 어쨌든 지금 공간이 완성이 됐고 그럼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사후에라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뭘 만들고 싶어로 더 구체화되든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싶어가 구체화되든 나 영화관 만들고 싶어 해서 더 해상도가 높아져야만 그 주변의 만류나 반대들도 내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흘려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좀 주고 싶다,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조금 느끼해져도 됩니까? 그럼요. 사실 원래 사고 실험이 되게 느끼했어가지고 모치님 정도면 그 되게 마라예요. 네. 우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다 그런 걱정들 근데 그럼에도 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냐 이게 프로젝트를 뭐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멈출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오픈하게 됐고 심지어 건물이 맞아요. 부지가 있어 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될까가 아니라 되게 해야 돼. 맞아요. 이거는 뭐 이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 극장 준비하면서 어떤 공간을 만들까 또는 그 공간에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상은 함께 만드는 사람들끼리 되게 이렇게 일원화돼야 된다는 감각도 있어서 멤버들이랑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미지는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지금부터 이제 느끼한 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학생 때 그 수업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새벽까지 술 먹고 하면은 낮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게 되고 네. 마음의 어떤 죄책감? 좀 스스로 좀 쓰레기 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은 지혜를 공부인 거니까 그래서 도서관 가서 글자라도 좀 보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 건설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서관을 갔답니다. 근데 뭐 가서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저는 그 도서관에 있을 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좋아했냐면 책장이 이렇게 파티션처럼 있고 그 파티션들이 일종의 골목을 만들잖아요. 그럼 지하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구석에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느끼해서 아니 안 느껴요. 왜냐면 저는 뭔지 알 것 같아. 네. 창에 빛이 들어오면 그 책 먼지가 이렇게 부유하는 게 보이고 종이의 오래된 냄새가 저의 죄책감을 좀 벗어나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지혜를 얻고 있다. 무선 충전이네. 그렇죠. 네. 나이 먹어서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 너무 특이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은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근데 그 지하 구석에 그 부유한 먼지 쌓인 곳에서의 그 일평 남짓한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 사유지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저의 자취방보다 더 안정을 주는 어떤 그 느낌? 그걸 구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 이해되는데요. 네네. 제가 대구 시립 공공도서관의 산물이거든요. 네. 제가 대구에서 자랐는데 네. 도서관을 엄청 많이 갔죠. 도서관 엄청 많이 가고 가면 항상 그런 틈새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는 자습실로 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방을 놓고 바로 이제 2층, 3층 이런 데 가면 이제 무협 소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들고 으슥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도 도서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은 분명히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공공시설인데 나만의 좀 비밀스러운 어떤 나만 아는 용도가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게 되게 이해가 되고 무비랜드가 사실 지금 성수동 한복판이라고는 했지만 연무장길에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찾기 좀 어려워요. 네네네. 심지어 골목으로 들어가고도 앞에 바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움푹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통창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숨으려고 만든 공간 같은 느낌은 되게 확실히 들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사실 저는 성수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여기도 성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세련됨들이 있고 너무 많은 트렌디함들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무비랜드는 딱 가면 주변이랑 공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외진 게 또 그 목표에 부합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근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그 포스팅인가에서 어쨌든 적자는 안 난다.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뭔가 신락 같은 어떤 빚은 희망 고문처럼 2년 운영했는데 이제 조금씩 저희 눈에 익어가는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계시고 예전보다 큐레이터 분들 오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진짜요? 저는 원래부터 더 수월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거절의 화신인 거절당하기에 저희도 그렇죠. 네. 네. 그 너무 당연한. 다 너무 당연하죠. 그냥 읍소와 애걸복걸.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처럼. 그런 것들. 근데 원래 저희가 기획할 때 수익 모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아무리 정신승리로 정말 좋게 돌려도 마이너스 구조였고 저희가 어쨌든 브랜딩 또는 뭐 기획 디자인 그 기술이 있으니까 빵꾸 나는 거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메꾼다. 외주. 네네네.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눈에 익은 단골 손님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쓰신 글 소호님이 쓰셨는지 모추님이 쓰셨는지 쓰신 글에서 봤던 게 1000명이 한 번 오는 공간보다 100명이 10번 오는 공간. 네, 맞습니다. 100명이 10명.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바람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기도 한 거인 거죠. 네. 티켓이 2만 원. 맞습니다. 네. 2만 원이고 하루에 몇 회차 정도 들어가죠? 3회차고요. 3회차. 네. 그러니까 풀방 찼을 때 90명 방문하는 거죠. 하루에. 네. 풀방 찼을 때 하루에 180만 원 매출인 거고. 심지어 일주일에 4번 장사하고 목금토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되는 극장도 매일 만석일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B2B도 하고 있어요. 그 광고 같은 거 네. 찍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광고도 하고 대관도 하고 또 저희가 되게 집중하고 싶어 하고 잘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팝업이라는 개념. 많은 브랜드들이 팝업을 하잖아요. 네, 팝업의 성지에 지금 그쵸. 계시잖아요. 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요. 편하게 하시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B2B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브랜드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없을까? 우리는 그 안에서 무비랜드는 그 안에서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무비랜드 식의 팝업이 있지 않을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가 우리 공간에서 팝업을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영화들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여드리고 우리는 돈은 브랜드에서 벌고
그렇게 뭐 전시도 하고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저희는 수익을 메꾸기도 하고. 그 비너스가 약간 네, 그런 사례였었죠. 뭐 비너스, 토스 네. 다양한 팀들이 아 그러네요. 왔습니다. 토스도 네, 그 뭐 반스도 최근에 있고, 다큐멘터리 네, 있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책 먼지가 부유하고 지혜를 공기 속에서 충전하던 그 도서관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공간이 생기고 2년 운영되면서 더 찾은 의미나 뭐 재미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제일 즐거웠던 시간 같아요.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매달 애들 월급 어떻게 메꾸지? 뭐 그런 고민은 자잘하게 하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우선 명함에 극장주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름도 나고 싶고 뭐 돈도 벌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재밌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가가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저는 그냥 영화가 저한테는 그랬고 그 여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중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보람돼요. 그럼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모추님도 어떻게 보면 극장에서 그럼 영화를 봤던 어떤 되게 강렬한 기억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극장에 대한 원체험적인 기억. 네.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첫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데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그때는 뭐 영화 네. 보러 가셨겠죠. 데이트로 갔는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극장 냄새랑 저의 눈치, 지금 손을 잡을까 말까, 내 손에 땀이 찼는가 안 찼는가, 그 정서만 남았는데 그 순간 그 데이트의 주 목적은 영화 보기이지만 네. 사실 지금 그 기억에 지금 이 순간 그 날을 회상하고 있으면 가장 주 목적이었던 영화는 소거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쵸. 그 시간을 점유했던 그 공간의 냄새, 그때 내 긴장 상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거여서 우리가 영화를 메인으로 영화를 파는 무비랜드라는 극장을 만들었지만 어떤 영화를 상영해 보다 어떤 공기감이지? 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극장을 준비할 때도 되도록이면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극장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면 그 공기감이라는 것을 그럼 구현하는 데는 또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참조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걸 쌓아 올릴 수 있나요? 공기감은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겠죠. 너무 많고 너무나 다 베꼈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들을 편집해 넣었기 때문에 제 대답이 굉장히 두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요렇게 여쭤볼게요. 정말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극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을 거고 거기서 근데 고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두 개를 분리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필수제 이거 그냥 열거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우선 땅을 샀죠. 땅을 샀고 거기가 되게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물고 집을 졌죠. 대출이 몇 % 정도인가요? 한 80대입니다. 풀로 그냥 풀악셀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뼈대를 만들고 저희가 총 3층입니다. 네. 1층은 매점, 기념품 샵 있고 2층은 대기 공간, 3층이 상영관입니다. 대기 공간에 그리고 약간 전시장처럼 맞습니다. DP가 되어 있고. 네. 1층부터 소개해드리면 매점에 들어가는 거 뭐 냉장고 사야죠. 팝콘 기계, 추러스 기계 그런 것들 사고 기념품 샵에서는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고들을 만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장식을 위한 어떤 각종 소품들, 사이니지들 만들고 3층은 이제 영화관 다 가보셨으니까 큰 스크린 있고 소리가 나야 되니까 스피커들 있고 좌석 있고 뭐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있고. 네. 그리고 영화를 그러면 수급을 사실 구작을 하는 것도 네네.
어쨌든 유료로 상영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뭔가 그 권리를 사야 되는 거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었어요. 뭐 비디오 가게 개념 아닌가. 돈 내고 빌려오고. 근데 수입사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백업해주는 팀도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같은 파트너사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에 대행해주시는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영화라는 것, 특히 구작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 나라별로 주인이 다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너무 오래된 영화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로워요.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돈인가? 돈에 빌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관을 짓자라는 커다란 핵심 아이디어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배워가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미시적인 포인트인데 어쨌든 저도 보고 싶어한 영화가 있어서 갔었을 때 예매가 그때 좀 치열했어요. 그래서 A열이었어요. 네네. 근데 A열은 맨 앞이고 어쨌든 상영관이 단차나 어쨌든 이게 맞습니다. 아주 이렇지는 않으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팝콘이 공짜라는 거예요. A열. 음료도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최소한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요. 이 앞에 앉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를 요즘 생각한 사람도 맨 앞줄에 앉고 목 아파, 짜증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본인들의 그 관객으로서의 경험 같은 것들이 이 무비랜드 경험을 설계하는데 많이 반영되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맨 앞줄에 앉으면 팝콘 음료 드리는 거 말고도 좀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접객의 태도. 접객. 네. 네. 그거를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접객의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잉 친절이 낫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실수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인사 똑바로 하고, 쓰레기 보면 주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공간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럴싸하고 그런데 점원이 띡띡거리면 그 모든 게 다 껍데기 같이 느껴지는, 오히려 더 우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고, A열 팝콘 같은 경우도 팝콘을 준다고 목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익스큐즈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좀 이어지는 거는 되게 자잘한 것들의 장치를 숨겨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매점 앞에 바닥에 동전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동전은 그 말씀하신 모베러웍스 때 팬들이랑 나눴던 동전인데 그걸 박아놨는데, 그 위치에 잡았던 이유는 보통 슈퍼에서 이렇게 잔동 거슬러 가다가 동전 떨어뜨리고 하는 뭐 그런 이스터에그 같은 거고, 그걸 발견했을 때 모베러웍스의 향수를 조금 떠올리시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은 100명이 오시더라도 한 명이 발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장치지만, 그거를 발견한 순간 아까 그 공공시설물의 개인 사유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그런 도서관 같은 무드가 연출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했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공공시설물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란 건 사실 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야. 나 말고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근데 내가 얘랑 개인적인 커넥션을 내가 느낀다는 거는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순간이 되었든 나만의 이스터에그가 되었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는 수동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건물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요 멘트 제가 좀 써먹고 다니겠습니다. 그럼요. 바로 그 정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비랜드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마 안 와보신 분들도 좀 이제 조금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모추님 사실 전에도 뵙고 느꼈지만 사실 수심도 조금 얼굴에 드리워져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늘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였을 때 우리가 팬시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구질구질 할 수 있는가. 누구나 이제 보이는 것 뒤에 아래에서 얼마나 백조가 막 발을 개세게 놀리고 네, 있는지는 네. 이제 당사자밖에 모르긴 하겠지만 네. 뭐가 제일 좀 힘드세요? 이 얼굴의 수심의 근원이 뭘까? 뭐 다 고민이죠. 모든 네. 포인트가 고민인데 부끄러운데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 그러니까 무비랜드를 운영하는 일. 잘한다는 게 뭐지? 잘한다는 게 뭐지? 뭐 오늘 이야기한 도서관에서 내가 느낀 그 느낌, 그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나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힘을 무비랜드를 놀려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제가 주니어일 때부터 이렇게 아저씨 될 때까지 일을 잘하는 방식은 저를 소모시키고 되게 갈아 넣는 방식 밖에 몰라요. 저도요. 네. 음. 그리고 저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 멤버들, 후배들이랑 같이 일을 꾸려가고 있는데 높은 성취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갈아 넣기를 강요하고 있는 나. 음.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음. 친구들도 건강하게 자기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하나 있고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한 배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를 어떻게 저어야 되지? 그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좀 제가 그러면 외람된 좀 네네. 냉정하게 한번 말을 해보면 그치 모추님이랑 소우님은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극장 만들었어. 니네 거잖아.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임의의 회사 조직에 사실 그 갈등과 입장 차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원이셨을 아니다. 근데 결국 만족을 못해서 나오셨나? 그러니까 그래서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안 좋은 이유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거나 더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이제 나가는 친구들 보면 그냥 미안하기만 해요. 근데 그런 감정이 들기가 싫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간에 만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축하하면서 헤어지고 싶은데 그런 어떤 미안함 같은 것만 있는 것 이거 좀 뭐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미안함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근데 물질적인 보상은 솔직히 좀 어려워 이게. 근데 정서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 아니면 그냥 성취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솔직히 나 근데 좀 갈려도 나 근데 여기서 멋있는 거 한번 같이 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팀이 만든 작업에 대한 자부심 있고 하지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근데 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그러면 관객분들이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업자로서 저는 저의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지만 문 밖에 딱 나간 순간 소비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무비랜드를 봤을 때 개선하고 싶은 것들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 파트도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인사도 더 잘해야 되는데 더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높은 기준에서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그건 저 스스로도 잘 안 돼요. 아이씨 이거 적당히 날려주세요. 네. 아이 뭐 그럼 제가 근데 뭐 일단 해볼게요. 네, 그냥 네. 보시고 또 너무 저기 하면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 친구들한테만 뭐 야 니들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주로 평일에는 사무 일을 하고 주말에 현장 일을 보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 주 7일을 일하면 이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깔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접객을 하는 때인데. 네네네.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을 들여서
주말에 영화 2시간 보려면 앞뒤로 1시간 1시간 붙이면 거의 반나절 이상을 그죠. 놀러 오는 건데 일종의 뭐 롯데월드 같은 데 온 건데 거기서 일하는 거 기운 빠져 있으면 그게 맞는 서비스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생각이 많이 해요. 그러면 주 7일을 일하는 것이 맞는가? 내일이니까 내가 좋으니까 주 7일을 하지만 그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 체력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뭐 되게 지루한 얘기입니다. 사실 돈 좀만 더 많이 벌면 사람을 한 분 더 모실 수도 있는 그쵸. 일인데 네. 아직은 그 정도 여유가 안 되시는 네, 곳이고 네. 좀 좋은 얘기 해볼까요? 또 우울해졌죠. 아니야.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처지는 얘기를 해서 방송적으로 별로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오셔서 그래도 돌아가실 때 좀 더 산뜻하게 돌아가면 음. 좋으니까. 근데 뭐 이건 절대 강요 같은 건 아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자부심 있잖아요. 그 자부심을 사실 매 순간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 제가 이 채널과 사고시라면 프로그램 만들면서 스스로 좀 자부심이 들었던 거 한두 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기준이 조금 스스로에게 가혹한 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그걸 진짜 느끼는 순간이 적지 당연히 디폴트로는 그쵸. 있죠. 네. 모추님은 언제 그걸 제일 크게 느끼세요? 사고 실험에서 초대받았을 때? 아 와, 야, 우리 잘했나 보다. 이럴 때요. 이렇게 좋은 채널에 나와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되게 하루하루 관성처럼 하루하루를 일하잖아요. 치여서. 네. 근데 오늘은 내가 한 일을 조금 남이 한 것처럼 메타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얘기할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진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실 컨텐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나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즐겨주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즐겨주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이 공간에 와서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도 아무리 우리가 가이드를 잡고 설계를 하고 했어도 절대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예상치가 얼마나 어떻게 비껴 나갔는지 그 중에서 되게 기분 좋게 비껴 나갔던 것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또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000명이 1명 오는 곳보다는 100명이 10번 오는 곳이면 좋겠다. 저희는 마스터즈라고 불러요. 우리 단골 손님들을. 그렇게 자주 오시는 무비랜드 마스터즈. 네. 그분들 보면 면면이 다 다르시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어떤 그 무드가 있어요. 좀 고요해요. 이렇게 텐션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느껴져요. 제 눈에는 마치 도서관의 저처럼.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샵에 가서 점원이 너무 엉겨도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먼발치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아주 작은 이야기들만 나누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충만함을 느끼고 그 오해는 뭐 저희는 사고 실험처럼 콘텐츠도 만들고 공간을 상시로 운영하니까 계속 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는 제일 좀 이렇게 아픈 거? 네, 아픈 거는 얄팍하고 겉멋에 취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좀 그렇구나. 쌍놈의 새끼. 아니 니들이 돈을 줬어 뭘 했어. 아니, 물론 그분들이 근데 관객으로서 돈을 쓰고 오셨으면 그래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 저는 사실 건실한 비판 되게 많이 받는 편이고 무지성 악플은 저는 많이 안 받아요 다. 근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은 영상을 안 보고 그 내용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공간을 향유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매거진에 뭐 소개가 됐어. 겉멋 졸라 들었네. 또 아프다. 와보든가. 멋부리는 거 좋지 않나?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저희도 되게 경계했던 부분이고 뭐 그랬는데.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듣기 싫은 말, 그러니까 제일 긁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두려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두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성공파리충 이런 소리가 저를 진짜 제일 긁는 포인트인데, 동시에 그런 모습이 일부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전혀 뭐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또 제일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 어쨌든 겁먹든 인간처럼 보이는 게 제일 두려우신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랬나 봐요. 그런 거를 의식은 못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하는 것들이 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공파리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좀 벗겨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난파리. 네. 오늘은 신세한 판. 근데 나는 겉멋들었다는 얘기는 듣기 싫은 것 같아라고 하면, 모추님 안에서 겉멋이랑 진짜 멋의 차이는 기준이 뭘까요? 우와. 질문의 힘 짱인데요? 저는 표리부동한 게 싫어요. 차라리 겉과 속이 다른 것보다 쌈마이가 난 것 같아요. 속도 천박하고 겉도 천박하고. 차라리 그게 저는 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저도 저를 화장하고 뭐 포장하고 하지만, 모베럭스 그 돈 잘 벌고 있었다는데 꺾은 것도 스스로 우리의 메시지가 표리부동하다는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무브랜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영화 좋아하니까가 굉장히 큰 이유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정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겉멋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나의 애정 자체가 좀 너무 꾸미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왜 뭐 겉멋이라고 하지? 아니 근데 일단 건물이 몇십억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몇십억짜리 의사 결정인데 애초에 그게 어떻게 겉멋일 수가 있지? 넘어가도 됩니다. 네, 이거 뭐 네. 그렇게 저기는 네, 한 알겠습니다.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말하면 뭔가 저도 응원의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냥 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제일 듣기 싫은, 들었을 때 타격이 큰 게 겉멋이었으면은, 반대로 제일 듣고 싶거나 들었을 때 희열이 큰 피드백도 있을 거잖아요. 칭찬은 어떤 말이든 다 달콤하던데. 아 그렇구나. 저는 단골분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 칭찬 같아요. 다시 오는 것. 저희가 마스터즈라고 감히 칭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1년에 10번 이상 오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네, 온다고요? 그럼 큐레이터 누구든지 사실 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은? 그러면 영화 아무리 좋아해도 뭐 이 집 저 집 해도 매달 한 번씩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1년에 극장을 한 3, 40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저는 근데 되게 많이 가는 건데, 그쵸. 근데 네. 구작을 보러 한 집을 10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고요한 칭찬이라고. 어...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이. 왔을 때 말을 걸진 않으시고. 하긴 해요. 근데 네. 굉장히 라이트하게 하는데 진짜 꿀 떨어진 뒷모습 보면서 진짜 덕분에 잘 먹고 삽니다. 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복덕방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뭐 술 담그기 클래스에서 술 만들면 먹으라고 주고, 뭐 어디 여행 다녀오시면 먹으라고 주고, 그런 것들이 전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가 되게 큰 칭찬 아닌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것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무비랜드라는 공간이랑 자기만의 커넥션을 찾으신 거겠죠. 그거는. 근데 뭐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근데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좀 뭐 그럼 써주시면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끝나고 보내주시면 제가 뭐 나레이션이라도 넣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무비랜드 큐레이션은 믿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영화도. 근데 그건 좀 또 되게 복합적이네요. 왜냐면 또 직접 고르시는 게 아니라 큐레이터가 고른 것을 네. 우리가 또 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추려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평생을 살면서 본 영화 중에 영화를 5개로 추리는데 그 영화가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취향은 다를 수 있으나 네, 뭐 그런 칭찬?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신뢰에 대한 이야기고 극장하면서 되게 좋은 게 영화를 일로서 볼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저는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 2시간이 아까워서. 그 2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금 생활에서는 영화를 봐야만 일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큐레이터 분들이 고르신 영화, 네, 모르시는 네, 영화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려면 알고 있어야 돼서 재밌어요. 그때 이제 개업하실 때 골랐던 영화들이 있고 네네. 그때는 어쨌든 시작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하니까 골랐던 네네. 또 영화였던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이 큐레이터가 되셔서 영화를 틀고 사람들한테 보세요 하고 싶다면 그 객석 점유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네. 판권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영화를 고르고 싶으세요? 이미 골랐습니다. 저희가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무비랜드 운영한 지 2년 돼서 준비한 2년, 운영한 2년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책을 하나 냈고 저랑 소호가 그 지난 4년을 복귀하면서 그 것들을 정리하고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 감독. 네네네. 복싱. 맞습니다. 네. 근데 딱 얼핏 들었을 때는 엄청 막 핏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굉장히 자기의 뭔가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성장도 하고 뭐 되게 그러니까 고생하는 스토리긴 하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던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물론 이렇게 영세한 팀이 꿈을 가지고 극장을 만들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일로 봐주시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냥 또 일이잖아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되게 헝그리하게 자기만 볼 수 있는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결국에는 달성을 하고 달성을 했지만 아픈 부상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픈을 시킨다 극장이라는 프로젝트를 그게 굉장히 달성해야 되는 점처럼 느껴졌고 그 지점을 통과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고 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하지만 그 일을 통과하면서 느낀 거는 일이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점을 통과하면 하는 게 뭔가 스테이지가 바뀌는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약간 그런 그래서 사실은 오늘 PD님이 저를 좀 우울하게 느끼는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솔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더 쾌활하고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 더 뻥튀기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책을 정리하면서 너무 젖어버려서 그런 건지 그렇게 좀 최근에는 일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고 의외였던 포인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멋있잖아요. 어쨌든 영화관을 만든 거. 그리고 2년 버틴 것도 되게 멋있고 적자 안 내고 흑자 어떻게든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100원도 흑자니까요.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거는 책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되게 그쵸. 짝짝짝 박수.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는 내일의 접객을 해야 되고 그쵸. 내일의 팝콘을 튀겨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자리를 어떤 하이한 버전의 베스트 버전의 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팝콘을 튀길 나로서 나와주셨다는 얘기 네. 같아서 저는 네. 되게 좋고 감사하네요. 진짜 정리 짱이십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근데 그 영화 하나 트신 거예요? 그거랑 빌리 엘리엇. 빌리 엘리엇. 네.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은 많았어요.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 끝나서.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그러면 너무 슬프게 끝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밸런스가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럼 그 영화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팀이 극장을 어떻게 준비했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고 어떤 미래를 지금 꿈꾸는지를 무드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무드로. 쎄 빠지게. 야 존나 힘들다.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순간 과잉 의미 해석인데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복서도 그렇고 그렇죠. 발레리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는 짧은 순간을 위해서 자신을 뒤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뒤에서 엄청 갈기도 해야 되고 연소되는 둘의 결말은 완전 다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대에 오르겠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선택한 일인 거니까 거기에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뉘앙스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하고 큐레이터 분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잘한 얘기인데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중혁 작가님이 저희 큐레이터로 참여해 주셨는데 작가가 나오는 영화였죠.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이 나오는 일상들을 보니까 텐션이 높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는 거예요.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되게 자조적으로 하신 말씀이 작가들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도 저 정도예요. 좀 비슷한 얘기가 그 작년에 그 박시영 디자이너님이 빛나는 스튜디오. 네네네네. 굉장히 음산한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즐겁지 않고 우울한 것도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두 개의 말씀이 굉장히 인사이트였어요. 밝은 행복만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심지어 여가 생활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무비랜드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2년 동안 운영됐음을 셀러브레이션하는 기념 영화가 우울해도 될 수 있다라는 감각을 그 큐레이터 분들을 통해서 좀 얻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점을 통과하면 뭐가 될 줄 아셨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그 점을 찍기까지의 과정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이죠. 자, 이때 붓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뭐 종이는 뭐 쓰셨어요? 네네네. 잉크는 뭐 쓰셨어요? 근데 이미 스스로는 이분들은 이게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구나.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는 원이라는 걸 깨달으셨구나. 그런 측면에서 저도 배우려고 앞으로는 배우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배웠는데 어떡할까? 네, 배워버렸다. 네. 근데 아마 또 생각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쵸. 누구든 모두의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더 얘기하고 더 팔고 싶으신 거 있으면 더 파셔도 괜찮고. 교보문고에서 무비랜드 메이킹북을 검색하세요. 며칠에 나오죠? 4월 29일. 4월 29일. 요거 4월 30일에 올려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욕바지 해주신 것 같아요. 욕바지요? 그러니까 저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을 쏟아낸 것 같아서 고맙고 죄송하고 이 컨텐츠에 이거 도움이 될까 조금 아니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네, 도움이 되고 말고는 없고 앞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요거 보고 오라고 오시라고 앞으로 출연해 주실 때 이 정도 네, 깔아줘도 된다. 그럼 어쨌든 이것은 원이지만 이 과정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점을 향해 달려가는 끝이 정해져 있는 선형 경주는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못 해본 일 중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공간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희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원형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선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또 이거 레이스 뛰는 얘긴데 그렇긴 하네요. 네. 저한테 진짜 아킬레스건인가 봐요. 얄팍하다, 겉멋이다라는 것. 그 많은 큐레이터 분들이 다 제 취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셨지만 그분들의 영화 취향이 제 취향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 영화는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왠지 손이 안 가. 그렇지만 이제 일이니까 봐야 해. 봤을 때 이건 진짜 내 취향 아닌데 영화 족같다고 할 수가 없는 영화들이 있어요. 압도적인 완성도로. 무비랜드를 방문했든 방문하지 않았든
겉멋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직 그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취향을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취향에도 수준이 있냐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할 논쟁은 아니고 저기 뭐 부르디외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동의합니다. 압도적인 완성도는 취향을 초월해요. 취향을 초월해. 그냥 경외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셔터 마우스 하고 나는 별로야. 나한테는 안 와닿았어. 하지만 대단하긴 해.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살면서 어디서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해보셨어요? 전 대전 사람이에요. 네. 겉멋에 이제 총합은 서울에 다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멋있는 형들, 뭐 멋있는 샵들 보러 서울을 가야만 해요. 그러면 몇 달 돈을 모아요. 기차비, 뭐 거기에서 체류할 돈. 그때는 제가 음악을 조금 좋아해서 지금 폐간됐어요. 서브라는 잡지에 보면 이제 토막 기사로 뭐 레코드샵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명동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일본 밴드 그 CD를 판다는 거 소식을 듣고 이제 돈을 모아서 갔어요. 거기 이런 건물이었어요. 이런 건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있는 곳. 여러분 여기만 근사하지 이 지금 뺐다는 거의 지금 가라지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사무 건물, 회사 건물이었고 샵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제 떠듬떠듬 찾아가서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왔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그 머리 긴 형들 누가 봐도 거의 반 건달들 형들 음악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쫄은 상태로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벌벌 떨면서 CD 하나 이제 사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근데 거기 얼마 못 갔어요. 뭐 되겠어요? 그렇게 수입 음반 뭐 되게 마이너한 음악들 취급하고 그럼 거기 망했냐? 저는 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영원하잖아요. 영생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느끼하지만 진짜 진심입니다. 그런 거? 네. 근데 포인트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압도된다는 감각이 진짜 훌륭한 조형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과잉된 친철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샵은 그 둘 다 없었어요. 다만 형들의 그 공기 우리는 음악으로 간다잉. 자 간다잉. 뒤도 안 보고 네. 꽉 잡아라잉. 왔냐? 약간 이거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은 완성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기세도 완성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네.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사실 여기서 뭐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형식미, 어떤 조형성, 아름다움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거 말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뿜는 기세, 아우라, 기운, 공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사실 굉장히 드물겠지만 큐레이션 실력만으로 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자기들만의 생존 공식은 다 어떻게든 다르겠지만 있는 걸 텐데 아직은 우리만의 정말 개빡센 개쩌는 장점을 찾지는 못했다. 압도적으로 인사를 잘하든 압도적으로 깨끗하든 아직 그 정도는 더 우리가 연말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왜 어떤 점에서 아직 마음속에 미진함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방금 답변이 되게 좋았고, 근데 이건 제가 딴지를 건다기보다는 누군가랑 영생하는가는 솔직히 저는 압도적으로 어릴 때 기억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게 2010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기숙학교를 들어오느라 이른 나이에 유학으로 오셨나요? 네. 근데 그때 서울 제가 처음 광화문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아빠가 택시 기사님한테 일부러 이렇게 돌아달라고 그랬어. 요 봐라. 여가 대한민국 중심이다. 하고 인사동 딱 가야지. 그 기억은 영생하고 있죠. 그때 봤던 애초에 나는 저렇게 높은 빌딩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그때는 막 이렇게 전광판은 지금처럼 없었지만 막 회사 이름들이 막 박혀있고 내가 아는 회사 이름들이 그런 시기의 기억들이 좀 주로 영생하는 것 같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어쨌든 누군가한테 첫 번째 문이 되었을 때 뭔가 누군가가 어떤 세계로 진입할 때
좀 꼬드겨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완전히 공감하고. 그래서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인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마스터즈 분 중에 지금 이제 고3 올라간 친구도 있거든요. 오. 제가 유독 좋아하는 재환님이라는 친구인데 그분한텐 그런 느낌, 그런 제가 명동에 갔던 그 레코드샵 얼탱이 없는 형들 같은 느낌의 아저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미 그런 곳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네.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모추님도 또 소우님도 너무 많이 가야지 마시고. 아, 네, 정말요. 우리 건강하게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다들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존재 화이팅! 네. 웃으면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썸네일용으로 쓰게? 사랑해요! 네. 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네. 힘을 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